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 인권, 정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클린뉴스 네트워크 21 방송입니다. 어제는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속 시원하게 좀 씻어내리는 그런 봄비였어요. 그래서 담비라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또 해드렸고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좀 흐린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이제 급증할 상태고 우리나라는 방역 관리를 참 잘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태로 좀 수그러드는 양상입니다. 보다 속히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안전과 또 경제와 또 생계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또 누그러뜨리고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총선 시계가 급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강주 동남구에 출마한 민생당 박주선 후보와 함께 4.15 총선 관련 소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만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심의위원회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일이 뭐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네, 건강 상태 양호하셔가지고 또 보다 많은 또 유권자들에게 또 표심도 또 정확하게 또 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에 또 매끄러운 또 순항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우리 늘 뭐 요새 키워드는 4.15 총선을 가로막은 게 있다면 코로나19입니다. 예, 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코로나19로 염려하고 상심에 빠져 있는 우리 강주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위로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광주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가 20명 정도가 되는데 네. 심려가 또 우려가 많으실 겁니다. 네. 우리 행정기관과 국가기관 뭐 하나가 돼서 방역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네. 그 이후 문제가 더 큽니다. 지금 완전히 민생 경제가 지금 파탄 지경에 와 있고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중소 대기업 다 포함해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경제 특히 우리 지역구 경제가 아주 보릿고개를 연상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 네. 국가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이 재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 서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지금 급선무고 네.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 확보는 네.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그러겠죠. 네. 각 지역으로 예산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 네. 이런 경우에 바로 국회의원의 경륜과 능력 또 자질,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초선 의원으로서는 예산 확보가 거의 감당하기 현실상 감당이 어려운 문제를 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만일에 당선이 되게 되면 이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예산 확보에 선봉에 쓰고 반드시 또 이뤄내겠다.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 지금 사실 전시나 다름없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6.25 전쟁 그 시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신기로 위중하게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경륜과 경험과 신뢰가 또 이렇게 굳건하게 쌓여있는 우리 박주선 후보가 거기에 걸맞는 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인사 말씀에서 해주셨습니다. 자, 동남구을 과거 이제 구도심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의 이제 확장으로 상무지구, 수안지구 이렇게 이제 첨단으로 이렇게 도시가 많이 팽창이 되면서 구도심이 약화된 또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시는 다시 또 회귀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동남구에 대한 우리 박주선 후보님만의 공약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좀 이 시간에 또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팽창 정책으로 해가지고 광주 동구 남구는 상대적으로 구도심으로 분류돼가지고 소외가 되고 또 완전히 주거환경이 최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19대 국회에 진출하면서 공약은 동구 가치를 2배로, 동구 주민 행복을 2배로, 재개발, 재건축은 박수천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했는데
그때 제가 도시재생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제정해가지고 예. 도시재생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예. 건축법상의 용적률, 건폐율, 예. 층고 제한 해제가 되고 예. 또 지금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소강도로, 도서관,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도시재생적 안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될 수 있도록 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지금 완전 시행은 못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선별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몇 군데씩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받고 있는데 그걸 매년 제가 우리 지역구에는 선정을 받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동구의 주거환경 개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막 오르고 진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도 우리 광주 동구를 최고의 자산가치 상승 지역으로 좀 보고 있고 모범 사례로.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주요 건설사 회장들을 만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호반, 아이파크 이런 기업들이 앞다퉈 들어오고 그래서 동구가 아주 한골 탈퇴가 됐다. 지금 굉장히 변화된 신도심에 와 있는 느낌이라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정당한 재산 가치를 이렇게 올려준 국회의원 역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에 대한 그 점에 대한 고마움으로 앞으로 더 우리 명품 우리 지역구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분들이 저에게 요청하면서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의 각종 혜택을 우리 제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차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스마트 도시법이라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신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주거 환경이라든지 관광, 문화, 헬스케어 등등에 접목을 시켜서 좀 최신 등가는 명품 도시를 좀 만들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스마트 도시법도 우리 강주 동남구에 좀 적용을 시키겠다. 법을 개정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관광과 생태가 조화된 무등산 국립공원을 자연 상태로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더 자연을 보존하면서 우리 광주의 관광 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인 가치로 그래서 랜드마크로 좀 만드시겠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제가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무등산을 개발하는데 역할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그런 의미네요. 세계적인 명품의 사료로 좀 그렇게 이름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SOC 사업이 복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보는 것이 차질 없이 SOC 사업을 추진해서 독서, 육아 또는 가족 돌봄, 행정복지 등 맞춤형 교육문화, 생활 편의시설들 차질 없는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동남구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윤택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을 제가 건립하도록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중추 핵심 기관이 오는 건데요. 저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청년들의 고용보장 강화를 위해서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지금 35%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법을 고쳐서 5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가능하실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고충 이해 및 해결 센터를 제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항상 청년들 고충을 이해하고 또 돌보면서 해결책을 찾는 상업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동남구 의뢰대한 지역 청사진이 한 곳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의 가치가 2배로 늘어나고
이제 세 배의 동부 가치, 강부 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우리 스마트 도시나 도시재생 활성화법이나 뭐 청년 또 일자리 창출이나 또 청년 소통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또 가치가 늘어나기를 바라보고요. 특별히 우리 강주 시민이라면 다 우리 박수전 후보님을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강주의 민주의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또 재정립하기 위해 많은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요. 인간적인 이 박주선 후보가 걸어온 길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더 우리 표심을 향해서 또 정확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독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어머니가 피를 팔아서 네. 중학교 등록금 1,100원을 마련해서 학업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예. 부모님 고생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예. 서울법대 진학을 해서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또 그걸 검사가 된 다음에는 검사 내에서 또 우리 검찰 밖에서도 장차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1순위 검사가 박수선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예. 운명적인지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비자금을 검찰에 당시 한나라당 네. 쪽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김대중 후보 수사 유보 결정을 제가 당시 검찰총장과 또 대통령께 건의하고 해서 이것을 수사 유보 결정을 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당연히 어렵다 하는 그 대통령 캠프 쪽에서 저희들에게 의사를 전달해갖고 또 오히려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캠프 쪽에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주라. 대신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김대중 후보를 검찰에 뇌물 피우자로 소환해서 포토라인 한 번만 세우게 해달라. 흠집 내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뇌물 피우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겠냐 하고 이제 이렇게 정치 공세를 이제 풀어가겠던 것인데 제가 차단해가지고 막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셔가지고 그 공을 말씀하시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발탁을 하셨는데 당시는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만 지금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합해는 같이 겸직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했고 모든 통치 인사 또는 정권교체에 따르는 개혁 인사를 제가 주도를 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원노비 의혹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가 정치적인 그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언론의 산업주의 또 야당의 정치 공세에 있어서 제가 이제 희생이 돼가지고 구속됐다가 무소속으로 16대 이제 진출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회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동처처럼. 그래가지고 4번 구속당해가지고 4번 무죄를 받았는데 기네스 한국위원회 한국 기록원으로부터 전 세계의 정치인 중에서 유례가 없다. 4번 구속, 4번 무죄. 좀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신기록 인증서를 주면서 저를 뭐 불사조다, 오뚜기다 그런 별칭을 붙여주고 있고 국회에 진출해서는 우리 광주 동부에서 18대 때 전국 최고 득표율로도 제가 당선이 됐고 들어와서 민주당 최고위원도 했고 국회적으로는 국제경제 특위위원장도 하고 남북을 받은 특위위원장도 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하고 그때 이제 국회 부의장도 하고 당 대표도 했다가 또 이번에 민생당을 만드는 통합과정에서 제가 통합대 추진위원장으로서 통합을 이뤄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또 이끌어 오셨고 서울법대 또 수석 졸업 또 검사의 또 역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일선상에서 여러 가지 국지간 현안의 그 중심에 있었고 또 최다 득표율 또 지역구까지 또 위치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 당 후보들과 함께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날들의 초침 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께 왜 박주선 후보여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또 카메라를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급선무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래서 제가 경륜이 있고 또 자질이 있고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당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박수원이가 가야만이 예. 그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주 동구 남구를 정말 으뜸가는 명품 도시를 한번 만들어서 예. 역시 국회의원을 뽑았더니 이런 국회의원이 이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국회의원 같은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겠다는 네. 그런 주민들의 인식과 평가가 있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국회의원은 몇 선이라도 해줘야 되겠지만 능력 있는 국회의원은 몇 선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묘목을 심어가지고 장래가 없는 묘목을 뽑아내듯이 우리가 장래성 없는 국회의원을 뽑아내고 새로운 국회의원을 보충하는 것이지 무조건 4년은 다 가르치고 해서는 우리 호남에서도 인물을 키울 수가 없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냐 평가를 해주셨고 또 호남의 자존심, 또 호남 정치 복원 이런 것을 할 인물이 누구겠냐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수준과 의식이 가장 높은 우리 광주 동남을 지역 유권자께서는 감안하시라고 이번 선거는 인물 선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어려운 또는 힘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당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 또는 무조건 절대적 지지를 당에 주게 되면 그 당은 오히려 유권자를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고 현실적인 우리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이 정권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또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협력과 상생 그리고 비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광주 전체를 우리가 맹목적 절대 지지하는 당의 바람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홀대당할 것이 아니라 상호 당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선의 경쟁 속에서 광주가 더 발전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할 선거가 바로 이번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그런 역할들이 아닌 정말 인물 위주 그리고 또 현재 또 우리 민주당 또 후보와 또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또 민주당의 무조건 반대가 아닌 건전한 또 제3당의 출연과 함께 정부의 협조 또 견제할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남의 자존심, 호남 정치의 또 복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광주 동남구의 가치를 2배, 3배로 뛰어넘는 데 있어서 인물만큼은 박주선 후보가 지금까지 동남구 또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남구에 출마한 민생당의 박주선 후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주선 후보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지역구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여기서만큼은 정말 민주주의의 또 가치, 또 호남 정치의 또 복원, 그리고 남구의 그만한 또 신뢰와 경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광주 동남구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 또 지역국민들에 대한 약속, 또 광주 가치에 대한 2배, 3배 뛰어넘기를 역할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박주선 후보의 그 비전과 약속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표심의 그 향배를 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